내가 아직도 영찬이로 보이나? 엄청 추웠던 겨울날이었어. 집에서 버스로 20분, 걸어서는 4, 50분 정도 걸리는 장소에서 내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열려서 그곳으로 향했어.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추워서 목도리에 모자에 잔뜩 껴입고 외출을 했어. 모임에 가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 있는 거야. 뭐 듣기로는 지인의 지인이고 어찌어찌 해서 오신 분인데 워낙 말도 없고 물어보면 대답만 하고 그래서 나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그리고 모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거야. 그래서 버스 막차가 아슬아슬해질 정도가 되었는데 버스를 놓치면 이 추위에서 약 1시간을 걸어가야 했기에 나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나왔어. 그러다 엘리베이터를 아까 그 처음 오신 분이랑 타게 되었어. 둘만 타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 내가 어색함을 못 찾는 성격이라 스몰톡을 조금 했지. 나는 집에 어떻게 가세요? 하니까 그분이 어머니가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길이어서 어머니 차를 타고 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전 버스 타고 가요. 스몰토크는 아주 스몰하게 끝이 났어.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바로 앞 차도에 승용차 하나가 서 있더라고. 나랑 그분이 나오자마자 조수석 창문이 징 하고 열리더니 중년 여성분이 땡땡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드셨어. 나는 어머니구나 하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바로 정류장으로 뛰었어.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 자동차 클락션이 울려서 보니까 아까 그 차가 내 옆에 멈추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태워주시려는 건가? 완전 잘 됐다. 하고 있는데 조수석 창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까 그 어머니가 혹시 집에 가냐고 묻는 거야. 뭐 나는 맞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미안한데 커피 좀 사다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처음 본 사이인데 심부름을 시켜서 당황해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추워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차에 있고 나는 도로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말이야. 따뜻한 커피 3잔만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이 근처에 카페가 다 닫았다고 했더니 저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다 달라고 딸을 시키려고 했는데 3잔을 들기에는 손이 모자라서 부탁 좀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 빨리 손이 모자라면 본인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처음 본 사람한테 시킨 게 말이 되냐고. 뭐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아까 그 처음 오신 분이 저랑 같이 가요 하고 쓱 내리더라고. 아니 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거의 반강제로 편의점으로 끌고 갔어. 나는 진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커피만 뽑아주고 바로 뛰면 막차 탑승 가능한 시간이라 속으로 삭혔거든. 그런데 편의점에 사람이 정말 많은 거야. 사람들이 추웠는지 다 옹기종기 모여서 따뜻한 거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었어. 대충 봐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우리 거 계산까지는 한 10분은 넘겠는 상황이었어. 안 되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진짜 가야 돼서 어머니 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내가 계산을 해야 된대. 그쯤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싶어서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더라고. 그럼 그냥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커피 어머니 보고 들고 가라고 하세요. 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팔을 붙잡고는 저희 어머니 못 걸으셔요. 휠체어를 타십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선 같이 줄을 섰어. 이 추운데 걸어갈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고 이 사람을 모임에 불러온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속으로 엄청 욕하면서 커피 3잔까지 결제했어. 결제까지는 15분 정도 걸린 듯해. 그리고 나는 결국엔 막차를 놓쳐버렸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서 차로 가서 조수석 창문으로 커피를 건넸어. 어머니는 연신 환한 미소로 어머, 너무 고마워요. 이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져서 네, 맛있게 드세요. 대답만 했어. 그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젊은 남자인 거야. 나는 속으로 아니 아들을 시켜야지 왜 날 시켜. 본인 아들 귀한 줄만 아나. 분노를 삭히고 돌아서려는데 그 어머니가 천천히 가. 길이 미끄러워요. 아주 천천히 가야 돼. 그래야 오래오래 살지. 이러는 거야. 마치 말투가 뮤지컬 작품 속 배우들이 막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런 말투로 말하고는 슝 가버렸어. 나는 커피 사줬으니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아예 상종 말자 하고 걸었어. 진짜 너무 추웠지만 그때 한창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택시비도 아끼고 있을 때라 덜덜 떨면서 한 10분쯤 걸었나? 갑자기 친척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어디 있냐고. 그래서 모임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버스 놓쳐서 집에 걸어가고 있다고 했더니 이 추위에 어딜 걷냐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친척이 모임 장소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야. 바로 길만 틀면 친척집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환희에 차서 친척집으로 향했고, 도착해서 이상한 아줌마 만났다고 뒷담화도 하고 그날은 친척집에서 잤어. 다음날 낮에 천천히 집에 갔는데 우리 집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라고. 나는 당황해서 근처 상인분들한테 무슨 일인지 여쭤봤어. 결론만 말하자면 내가 사는 집 윗집에 강도가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야. 다행히도 범인은 바로 잡혔고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어. 뭔가 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건 시간대가 내가 모임 끝나고 바로 버스 탔으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대인 거야. 아니 하다못해 커피를 사주고 나서 택시라도 탔으면 딱 도착했을 시간대였던 거지. 그리고 그 친척이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전화를 건 것도 너무 소름 돋았고, 내가 커피를 사주고 뛰어라도 갔으면 그 살인자랑 마주쳤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간대였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친척집에 전전하다가 문득 그 모임에 처음 오신 그분 생각이 나서 모임 지인에게 그때 그분은 다시 안 나오시네요. 라고 물었는데 애초에 이 지역 분이 아니신데 어느 연유로 참여했던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랬군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분의 어머님도 만났어요 했더니 그 무속인분? 나는 종교를 아예 안 믿거든. 특히 무속은 대충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하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쫙 돋아서 네? 무속인 분이요? 그분 어머님이 무속인이시라고 하더라고. 휠체어 타시고 아주 용한 무속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내가 만약 그 무속인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갔다면 정말 큰일을 당했겠구나 싶었어. 나는 여전히 추워질 때면 이 사건이 떠올라. 그리고 너무 궁금해. 그 어머니는, 그 무속인은 나를 정말 살려준 걸까? 그렇다면 그 커피 3잔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날 나는 커피 3잔으로 그 무속인에게 복제를 낸 것 같아.